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으로 많게는 300만 명의 북한 인민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1980년대에 1984년에 남한에서 수해가 일어나자 대남 쌀 지원을 해주겠다 라면서 허세를 부리고 그러다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쌀 지원을 받겠다라고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야단 난리가 났던 일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그 허세, 이거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 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지상 낙원을 약속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그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국의 국민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쌀 지원을 한다. 불과 10여 년 후에 물론 80년대라고 북한의 상황이 많이 나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체제가 워낙 이제 폐쇄적인 체제다 보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상황이 식량 사정이 나빠진 거는 그 대북 봉쇄, 미국이 주도가 된 대북 봉쇄 때문에 북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고 70년대나 80년대는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보다도 오히려 상황은 더 나았다. 그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북한뿐만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그러한 허장성세 이런 것들은 거의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 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17년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짜르 체제가 무너지고 지구상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요. 1917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레닌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선언을 했죠. 우리의 독립투사들도 레닌의 그런 호황된 선전에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히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적백내전에 돌입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러시아가 약소민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초강대국이 됐던 미국의 상황과는 소비에트 러시아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공산 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적백내전에 돌입되면서 한 4, 5년 내전이 계속되는데요. 그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사상자가 10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역시 한 1000만 명 가량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러시아 뭐 북한 정도의 그 뭐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식량 사정이 굉장히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에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살지 못하겠다,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해서 조국을 떠난, 러시아를 떠난 러시아인이 무려 당시에 200만 명에 이르렀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 국민도 제대로 못 먹여 살려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러시아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약소민족의 해방을 돕겠다는 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시 이제 그 만주나 아니면은 이제 상해의 망명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부사들 사이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뭐 400만 루블이라고도 하고 200만 루블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한 액수의 돈을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요. 자국 국민이 제대로 먹지 못해 가지고 러시아를 떠나는 러시아인이 무려 200만 명에 도달하는데, 그 외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세계에 전파한다 해가지고 외국에 무려 400만 루블, 200만 루블을 지원한다. 정신 나간 짓이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인데, 우리가 보면은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들어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극우의 대명사라는 히틀러를 칭송하면은 뭐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소련에 히틀러보다 더 많은 소련 인민을 학살한 스탈린을 뭐 존경한다는 등 스탈린을 칭송하는 인물도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부감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택동을 갖다가 가장 존경한다 하는 전직 대통령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뭔가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실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자,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스탈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 스탈린에 의해서 학살당한 소련 국민보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죽은 중국 인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모택동이 정권을 잡기 전 중국 내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고요.
자,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를 완성한 해가 1949년이니까요. 1949년에 공산화를 완수하고 그리고 공산화 완수 이후에 소위 말하는 국민당 정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 학살한 많은 사람을 논외로 하고 1958년도에 부터 모택동이 몇 년만 있으면은 자기 중국을 반식민지화한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무지갯빛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한 운동이 소위 말하는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 당시에 중국이 근래의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국의 실상을 잘 몰랐는데요. 소위 말하는 죽의 장막에 가려졌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근래에 나온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대약진 운동, 연도로 상으로는 1958년부터 1962년 사이 대충 한 4년간의 기간인데요.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모택동과 당시 중공 정권의 실정에 의해서 굶어 죽은 중국 인민의 숫자를 적게 보는 자료에 무려 400만이 아니고요, 4천만 명을 보고요, 많이 보는 자료에는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죽은 중국 인민을 무려 6천만 명.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중국 인민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 4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의 중국 인민이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중공 정부와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제3세계 국가라든지 공산권에 속하는 국가에게 대량 중공 정권에서 식량 원조를 해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기록이고요. 자국 국민을 4천만 명 이상을 굶겨 죽이면서 다른 소위 말하는 약소국가라 하면서 식량 원조를 해준 모택동의 만행료,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정신병 허세라기보다는 정신병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요? 그건 더욱더 충격적이네요. 2023년 대한민국 하에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그런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